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반등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연준의 긴축 강도이지요. 여기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됐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약세장이기 때문에 경계감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합니다. 이전에 이미 비슷한 분위기에서 지수의 재하락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는 슈퍼위크가 도래하기 때문에 또 어떤 힌트들 뽑아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했는데 지난주 이슈들 짚어주세요.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2.4% 상승, 나스닥이 2.3% 상승, S&P 500도 2.3%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 5% 이상 오른 종목을 좀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전업종 상승했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ASML이 5.7% 상승했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원세미컨덕터가 6.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주식 중에서 넷플릭스가 8%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백신 회사인 모더나가 8.4% 상승했는데 화이자가 백신 가격을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등을 했고요. 노바백스도 12.5% 급등을 했습니다. 전기차 주식인 루시드가 5.6%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중에서는 JP모건 체이스가 5.2% 상승, 철강회사 뉴코가 8.5% 상승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5.5% 상승, 리튬 업체인 엘버말이 5.7%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 주식인 MP머티리얼즈가 8.3%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업체인 일루미나가 5.4%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게이트라고 데이터 스토리지 제공업체가 있는데 5% 상승했고, 금속 광물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10% 급등했습니다. 오라클이 5% 상승했는데요. 키뱅크 측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80를 제시했습니다.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경기 방어조 성격의 오라클을 매수를 권고하고 있고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강한 내성 보이며 좋은 실적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피해야 하며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75bp일 것이라고 생각하기서는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BS 측에서는 미국 증시 23년까지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실적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3년 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 예상이 되지만은 금리 인하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충분히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랠리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수를 상당히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관련해서도 좀 묶어서 볼게요. 이런 조절론이 좀 등장을 했는데 기대해봐도 될 만한 소식이었나요, 이번에?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러니까 금요일 미국 시장 개장 한 10분 전에 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수 선물이 급격하게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그런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역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12월 FOMC까지 갔을 때 조금 빅스텝으로 살짝 내려올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좀 유력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근거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역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도 같이 곁들이면서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점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12월도 사실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이 좀 예정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빅스텝 가능성도 조금씩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와서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오프닝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재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뭐 잠깐의 반등이 아닐까요? 그런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최근에 보면은 네. 급락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급등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주식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2월에 빅스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12월에 70bp 인상 때문에 결국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지수의 추가 하락이 좀 이어졌거든요. 그럼 네. 다시 25bp가 덜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락했던 부분은 상당 부분 좀 돌려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이언트 스텝이 예정됐을 때 빠졌던 만큼은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또 주십니다. 조금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UBS 측에서는 내년에도 약세장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계절은 계속 이제 UBS 측이나 뭐 다른 이제 IB들 측은 S&P 500의 목표치도 하향 조정하면서 뭐 계속적인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뭐 기존에 나왔던 의견과 뭐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 의견을 반복하는 정도. 그리고 톱니 같은 경우에는 뭐 랠리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반등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만약에 뭐 4분기에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뭐 내년 초 4분기 언제서부터 뭐 반등이 조금 시작 뭐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기간 조정 양상을 거친다면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반등이 오면 내년 초까지는 S&P 500이 결국에는 8월 달에 고점인 4,325인데 저는 여기는 돌파하면서 결국에 4,500선을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 아주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뭐 반등도 전망을 해주시는데 그럼 이런 시기에서 조금 이제 살짝 지난주에 상승을 했으니까 뭐 어떻게 좀 저가 매수라든지 종목들을 고르면서 좀 투자를 더 해볼까요? 지금 일단은 어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뭐 추가적인 랠리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있지만은 네. 뭐 저는 뭐 아주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금 S&P 500이 이번에 상단 목표치인 3,800이나 3,900으로 예상을 했는데 또 거기에 또 다가서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를 바로 뚫고 가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 좀 보면은 조금 상승했다가 또 다시 하락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 좀 반복하면서 그렇게 뭐 중간 선거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잡으면서 지수 바닥 다지기 이후에 결국엔 뭐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간 선거 이후를 좀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애플도 있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줄줄이 좀 빅테크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 좀 영향을 줄까요? 이런 것들. 당연히 주죠. 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이번 주에 지금 실적 발표가 예고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지금 실적이 뭐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뭐 애플 같은 경우만 해도 강달러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여전히 뭐 아이폰 수요도 견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하다는 측도 있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뭐 먼저 선반영해서 오른다면은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솔직히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하락하지도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고 만약에 또다시 뭐 시장 뭐 오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락을 반복하니까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실적 발표 앞서가지고 하락을 한다면은 뭐 안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해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보도가 나온 이후에 결국에는 하락으로 좀 돌아섰지만은
추세상으로는 아직 뭐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실적도 중요하지만 국채금리까지 좀 함께 체크를 해주셨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선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들 꽤 많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오라클 주셨어요. 최근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 투자가 좀 가능한 종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아 보여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이중바닥 형성한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반등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난주 금요일에 5% 정도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변국들 둘러봐도 일본은행이라든지 유럽중앙은행도 통화정책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일본은 오늘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국내 증시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할 기미가 뭐 아직까지는 전혀 없어가지고 금리 네. 인상을 어느 정도 해야지 엔화 약세가 조금 주춤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외환시장 개입과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서의 매수를 통해서 일단은 엔화 강세를 일단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 시장에서 뭐 금리 인하 뭐 이런 거는 인하가는 할 수가 없죠. 마이너스 지금 제로 네. 금리니까 뭐 인상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뭐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주변국들의 이런 통화정책 회의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 증시 그러면 이번 주에는 좀 어떤 흐름 보일 거라고 보세요? 오늘 또 뭐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에 뭐 돌파 움직임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 돌파 움직임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여전히 그 관점 아직까지 유지하고요. 네. 만약에 뭐 시초가에 강하게 나오더라도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 확인 후 특히 2250에서 외국인 선물 순매수 확인 후 매수한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걔네들이 그쪽 상단에서 선물 순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주가 또 조정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2250선에서 외국인 선물 수급을 좀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주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추후 방향성에 대한 대응들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레고랜드 리스크가 조금 불거지고 있어가지고 PF 부실 리스크가 좀 커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채권 시장에서는 뭐 지금 자금 경색 때문에 지금 정부의 지원 요청이 있고 실제로 정부도 이제 지원책이 나왔지요. 지금 뭐 시장에 주는 영향이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결국에는 부실 기업들 아니면 우량 기업들도 이렇게 지금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퇴출 신호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량주 위주로 특히 레고랜드에서 좀 비켜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역시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증권주, 건설주는 당분간 좀 피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가 또 지난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와 조금은 관련이 없는 증권이나 건설을 좀 제외한 섹터를 보자라는 말씀을 좀 주고 계시고요. 이번 주에 어떻게 증안펀드나 체험펀드 투입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네. 지금 계속 얘기만 나오고 있고 언제 뭐 실행이 된다고는 뭐 정확히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실제로 투입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좀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지수에 유의미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질 텐데 오늘 좀 중요한 게 현대차 실적 발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세타리콜 관련해서 충당금을 미리 좀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것 때문에 증권사들은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지금 하향을 했죠. 네. 저는 하지만 단기적인 일회성 이슈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나.
뭐 주가에 조금 충격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뭐 4분기 실적은 또 뭐 4분기에 또 나와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일회성 실적이 없다고 보면은 실적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향후에 주가 좀 빠지면은 저는 또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를 더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이렇게 대규모 충당금을 반영하는 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으니까요. 현대차 실적도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난주에서도 이제 코스피 쪽에서 계속 좀 들어와가지고 뭐 매수하는 흐름 이번 주에도 조금 관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계속적으로 뭐 사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사는 강도는 조금씩 뭐 어떻게 본다면은 뭐 줄어들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선물 시장 쪽에서의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200에 대한 지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한 6천 계약 이상 선물 순매수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외국인들은 뭐 주식은 향후에 이제 뭐 계속 사겠지만은 강도는 조금 조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강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우려감을 주던 부분들이 살짝은 꺾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에 대한 민감도들도 높아지겠죠.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기업들의 실적 개별적으로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